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치매 위험 35% 감소, 우울증 발생률 절반 이하, 근력 감소 40% 예방. 이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어제까지도 똑같은 조건이었던 두 사람이 단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5시에 활기차게 일어나십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부족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죠. 다른 한 분은 오전 10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숨을 쉬시면서요. 같은 나이, 같은 학력, 같은 경제 수준에서 시작했던 이 두 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까? 내 미래는 과연 어떨까? 이젠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도록 강력한 선택권이요. 60대라는 이 시점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평균 수명 85세 시대, 60세는 아직 25년이라는 온전한 시간이 남은 나이입니다. 25년이면 새로운 기술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킬 수도 있고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좀 몸 편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진짜 적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체념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40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앞으로 20년을 더 활기차게, 더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거나,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겠다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시거나,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60대란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있구나.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존중받는 노년으로 이끌어줄 것인지를요. 여러분의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60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나본 수많은 60대 분들 중에서 특히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은 부산의 김정호님, 63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8년간 성실히 근무하신 후 정년퇴직을 하셨죠.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기에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정말 쉬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완전한 은퇴 생활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대구의 박순애님, 61세입니다. 간호사로 32년간 헌신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2년 정도 쉬시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역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이 두 분, 경제적 상황도 비슷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사회적 지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단 5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60대의 선택이란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과 같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런 갈등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의학이 증명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앞으로 25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실제로 그 선택을 한 두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발견한 인생의 비밀. 박순애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요즘 하루가 24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실 때의 표정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친 기색은커녕 마치 20대 청년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셨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젊은 동료들과도 어울리며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매일 느껴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67세의 꿈을 이룬 여성의 이야기. 서울 마포구의 이영숙님, 64세.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는데 62세에 놀라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예요. 지금은 동네 작은 베이커리에서 주 4일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스케줄인데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봤어요. 60이 넘어서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뿌듯한 건 줄 몰랐네요.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영숙 님이 돈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고 하셨어요.
인생 이막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 인천의 조명자님, 67세. 이분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요리 솜씨로 유명하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만류했다고 해요. 이 나이에 뭘 힘들게 사업을 해? 하지만 조명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젊은 주부들까지 찾아올 정도로요.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조명자님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장보기, 음식 준비, 손님 응대. 젊은 사람도 힘들 만한 스케줄이지만 조명자님은 오히려 활기가 넘치십니다. 65세,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광주의 홍태성님, 65세. 40년간 몫으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DIY 목공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제 기술을 배우겠다며 댓글을 달아주니까 이렇게 신기하고 보람될 수가 없더라고요. 홍태성님은 이제 광고 수익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전수하며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충실하게 지내고 계세요. 둘째,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 경험과 기술이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다. 셋째,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제들. 60대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고 계세요. 넷째,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처음으로 추구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시작하는 것이구나. 박순애 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하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60대의 일이란 꼭 젊었을 때처럼 치열하고 바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누군가와 나누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쉼을 택한 사람들이 마주한 예상치 못한 현실. 자유라고 믿었던 것의 정체. 이제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호님을 다시 찾아뵈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골프도 배우시고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면서 젊은 시절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셨어요. 아,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때 김정호님이 환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요. 같은 김정호님이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진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10시까지, 때로는 11시까지 침대에 누워 계시고 TV를 보다가 점심을 먹고 또 TV를 보다가 저녁을 먹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외울 정도로 TV만 봐요. 그런데 정작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골프는 여전히 치시지만 함께 칠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여행도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또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억력이었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김정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도로 귀촌하신 강윤수님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고립에 덫에 빠진 사람들. 강윤수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63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며 작은 집을 마련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으셨다고 해요. 텃밭 가꾸는 재미도 있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게 평화롭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택배 기사님과 한두 마디 나누는 게 유일한 대화예요. 강윤수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 자유였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를 손에 넣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상사가, 고객이, 가족이. 그런데 60대가 되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나 자신과만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작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구나. 우울감이라는 불청객.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던 분들이 점차 무기력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변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 보니 부부간의 사소한 마찰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없어지고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쁜데 방해가 될까봐 참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쉬고 싶어 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의미 있게 쉬는 법, 행복하게 쉬는 법은 더더욱이요. 쉰다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이란 몸은 편하면서도 마음은 충만하고
시간은 느긋하면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의미의 준비까지도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한 쉼을 택하신 분들도 그 쉼을 더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뭔가 허전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60대 선택의 놀라운 진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에도 어떤 형태든 활동을 지속하는 분들과 완전히 은퇴한 분들 사이에 충격적인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1. 근력 감소증 발생률 40% 감소. 2. 치매 위험도 35% 감소. 3. 우울증 발생률 50% 이상 감소. 이런 놀라운 수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의미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부자들이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계속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 아니죠. 존재의 의미 때문입니다.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느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리듬이 생명을 만든다. 인간은 원래 일정한 리듬 속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했습니다. 새가 매일 둥지를 짓고 나무가 계절에 맞춰 잎을 틔우고 떨구듯이 인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녁에 그 결과를 돌아보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완전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든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책임감과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 진실, 뇌는 사용해야 살아있다.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활동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애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의료 장비 사용법을 배워야 했고 각기 다른 성격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일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셨죠.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훌륭한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 은퇴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일 비슷한 루틴의 반복, 새로운 도전의 부재, 제한된 인간관계, 뇌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진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완전 은퇴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만나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가족을 제외하면 대화를 나눌 상대가 거의 없어지죠. 이런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이나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진실, 존재 증명의 필요성. 인간에게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근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성과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면 60대에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60대에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근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활동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학습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활동을 통해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과학이 증명한 건강하고 행복한 60대의 비밀입니다. 60대의 마인드셋,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60세는 단순히 나이 하나를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60대는 아직 2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25년이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왜 지금이 마인드 리셋의 시간인가?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물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롭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두 가지 길.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이 첫 번째 길을 택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에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쉽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바로 마인드 리셋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마인드셋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25년이라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 겨우 25년밖에 안 남았네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25년이나 남았네라고 보시겠습니까? 같은 시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는 7가지 인생 지혜.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6천여 명의 고령자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바를 7가지 지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지혜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들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 승부에 연연하지 말라. 경쟁에서 벗어나는 해방.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했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에는 이런 승부욕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누가 더 많은 연금을 받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성공한 자녀를 두었는지, 이런 비교는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줄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지혜, 시도해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하신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버리는 말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새로운 취미. 어려워 보여도 일단 시도해 보세요. 60대에 새로 시작한 일이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홍태성님의 유튜브 채널, 이영숙님의 베이킹. 모두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시도해보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나이 듦에 대한 편견 버리기.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 60대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사회가 만든 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합니다. 네 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미루지 않는 삶의 기술.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런 말을 줄이세요.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미루지 말걸. 그때 했어야 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해봤어야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년에 하겠다는 일, 은퇴하면 하겠다는 일.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내 안의 평화 찾기.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됐다더라. 옆집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모았다더라. 이런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그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여섯 번째 지혜, 답은 스스로 찾아라. 내 안의 지혜를 믿기. 자식들의 조언, 친구들의 충고도 좋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60대는 충분히 지혜로운 나이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일곱 번째 지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 진짜 자유를 만나는 법.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올가매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60대에는 이 족쇄를 풀어버리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 7가지 지혜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7가지 지혜를 한 번에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적용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한 고령자가 되는 길입니다. 60대가 꼭 바꿔야 할 3가지 관점. 첫 번째로 60대가 되면 가장 크게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통장에 1억이 있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일 잔고를 확인하며 1억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드시는 것도 아까워하십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지만 오늘 손자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돈은 쓸 때 빛이 난다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10년 후 누가 더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젊은 시절에는 저축이 미덕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집을 사야 했고 자녀 교육비도 마련해야 했고 노후 자금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나고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30년간 지켜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집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구나.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덕분에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야 많은 분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자식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에 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바꿔야 할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접근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나쁘면 무조건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의 부작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이 바로 가족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서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여러분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평생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르쳐준 인생의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매우 무겁고 진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것은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녀들의 요구,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기쁘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인정받았지만 외로웠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걸 마지막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후회는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체면 때문에 연락하기 어색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다섯 번째 후회,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거나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 데만 재미를 느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60대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60대의 선택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뒤 달라지는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활동을 계속하면 근력도 인지 능력도 유지되지만 완전한 쉼을 택하면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 기능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뇌가 계속 활성화되지만 자극이 없으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고립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추가 수입이 있으면 노후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택하신다면 그것을 부담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쉼을 택하신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의미 있고 건강한 쉼을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60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둘째, 5년 후 어떤 모습의 자신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60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에는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면 대부분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고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느리고 한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60대에서 70대부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내가 되는 일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6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시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